쪽은 아니고 남편 쪽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차라리 시동생이었으면 모른 척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모양으로 살아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오늘 할 이야기도 시아버지와 저희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과는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동기로 만났습니다. 나중에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직장에서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죠. 제가 자기 주장 명확하고 진취적인 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도 주변 사람 의견을 우선 존중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온순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반대되는 성격이었는데도 둘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구 이상의 매력을 느꼈고 비슷한 시기에 둘 다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기 전부터 직장 스트레스 풀 겸 퇴근하고 호프집 가서 치맥을 하거나 노래방을 자주 가는 등 함께 외출했던 일이 잦았기 때문에 은근히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많았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알려줘서 별말 없이 그렇구나 했었죠. 혹시라도 말을 더 얹다가 기분 상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이유를 캐묻는다거나 자세하게 알려고 하진 않았어요. 한 번은 사귄 지 2년이 넘어가는 무렵인데도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해서 조바심이나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거에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더군요. 미안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네 마음은 어떤지 내가 확신이 잘 안 서서 거절당할까봐 말을 못 꺼냈어. 그리고 나 가정환경도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너희 집 쪽에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겁먹었었던 거야.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신 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기를 반대할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가 중학생 때 이혼했다고 들었으니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 트라우마랑 상처가 좀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도 저도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중학생이었던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남자친구를 달랬습니다. 오해가 풀린 저희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로의 집안에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어요. 2년을 넘게 사귀었긴 했는데 그동안 서로 부담스럽다 보니 각자의 부모님을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둘 다 이번이 처음 소개받는 자리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동안 제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놀리기 일쑤였는데 막상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니 부모님 눈에 너무 착하고 건실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정말 좋아하셨어요. 두 분 다 쿨하신 성격이라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말고는 편견이고 사람 그 자체로 봤을 때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분을 소개받았는데 두 분 다 제게 너무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남자친구와 꼭 결혼하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순조롭게 결혼하게 된 저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해서 시댁 가까이 살게 되었어요. 누구는 시댁이랑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면서 가까워봤자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불러서 허드렛일 시키고 부려먹는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없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오히려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남의 집 귀한 딸이라며 안 부르려고 하시고 시댁에 들렀을 때도 늘 제 눈치 살피시면서 제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힘써주셨거든요. 남편이 다른 사람 기분을 잘 헤아리라고 배려해주는 게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거구나. 그때 알게 됐죠. 인터넷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처럼 막장이 아니고 며느리 입장을 늘 먼저 고려해 주시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라 저도 시어머니께 나서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혼 전에 남편이 해준 이야기 때문인 게 컸죠. 그동안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사실 자기가 숨긴 게 있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며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유가 제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시어머님이랑 남편, 그리고 당시 초등학생 저학년이었던 시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데다 이유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 보니 조금 충격을 받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시고 전부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때문인 거나 마찬가지라 이내 남편에게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더더욱 당신 잘못 아니라고 해줬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막 사춘기 온 중학생 아들이랑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웠을 시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게다가 그 후로도 시어머님이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게 되었는데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원래도 자기 아버지는 직업 없이 낮에는 술 퍼마시다 저녁에는 자고 밤에 또 일어나서 술 퍼마시다가 아침 되면 골아떨어지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또 낮에 일어나서 술 마시는 거 반복했었다고 하고요. 이렇다 보니 남편 가족의 생계는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장 일이며 식당 설거지 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해서 가족들 다 잠든 밤에 퇴근하고 퇴근해서도 자식들 먹여 살리기에 여념이 없어 늘 부업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한순간 가족들을 버리고 자취를 감췄고 어떻게 알았는지 도망치면서 시어머니가 허리 휘어지게 벌어 남편이랑 시누이 미래 자금으로 미리 조금씩 모아놓은 목돈까지 다 들고 날랐다고 해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아예 연락이 끊겼고 2번 다시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망연자실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자식들 생각으로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쉴 틈 없이 사셨다고 해요. 남편도 고등학생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공부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려고 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푼돈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시장통 안에서 포장마차로 시작한 분식집이 적당히 잘 돼서 살림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었죠.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이라 괜히 더 마음이 가고 시어머니가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고 배려가 몸에 밴 남편과 살다 보니 결혼 생활 내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돌 된 아이 목욕시키는 중에 아이 감쌀 목욕용 긴 수건을 안방에서 들고 오는 걸 깜빡해서 남편에게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서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불러도 남편이 들고 올 생각은커녕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아이에게 따뜻한 물 안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에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받고 있던 전화를 황급히 끊으면서 당황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뭐야? 누구랑 전화하고 있었길래 나 들어오니까 바로 끊어? 그냥 회사 사람이지 뭐. 급하게 끄는 것도 아니야. 당신 들어올 때 얘기 끝난 거라 당신한텐 그렇게 보였었나 보다. 남편은 다시 태연한 말투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상황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뭔가 찝찝했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다투게 되는 건 싫어서 원래 목적이었던 수건을 들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끔찍이 여기는 사람이라 퇴근하면 무조건 집으로 오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다니는 회사가 회식이 잦은 편도 아니고, 또 만약 회식이라면 회식이라고 꼬박꼬박 연락하고, 아이 생긴 후로는 의무적으로 참석만 하고 상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회사가 끝나고 친구와 술 한잔하고 들어가겠다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어요. 친구랑 술 한잔 하겠다거나, 오늘은 회식에 못 빠질 것 같다거나, 잔업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야근해야겠다 등등. 이유만 놓고 보면 그러려니 할 만한 것들인데, 문제는 결혼하고 저랑 살던 동안에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남편 월급을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몇 년간 불평불만 없이 저한테 수입 맡기고 용돈 받았으면서도 늘 남아서 조금씩 저축까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용돈이 부족하다며 2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나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돈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100% 불륜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이 불륜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고, 아직 아이도 2돌밖에 안 됐는데 마음 같아선 미련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남자 너무 허술한 건지 정황들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의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 내역을 뒤지니 요 근래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당연히 상간녀라 생각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아버지였어요. 제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상간녀 정체를 숨기려고 어줍잖게 이름만 아버지로 해둔 게 아니라 메시지 내역을 보니 정말 남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인 것 같았죠. 남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쁜 동시에 남편 말로는 몇십 년간 연락이 끊겼다는 자기 아버지와 저 몰래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도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마음 약한 남편은 요구하는 고지고대로 돈을 송금했더군요. 남편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 엄마랑 여동생 2번 상처 주지 말고 제발 지금처럼 없는 듯 살라며 부탁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일주일이 안 되어 다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거나, 밤중에 수시로 술집으로 불러내서 자기 술값을 다 계산하게 했죠.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진 것도, 갑자기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도 다 시아버지 때문이었던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고 몰래 휴대폰 본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남편은 제가 몰래 자기 휴대폰 본 건 안중에도 없는지 저보고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결혼 전에 저한테 말해준 것처럼 몇십 년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살아온 거 맞고,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아버지가 먼저 연락해서 실제로 연락닿은 건 몇 달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돈 보낸 걸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니 남편은 제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자기 친아버지이고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가족 없이 외로이 지내고 있다며, 그동안 자기한테 아버지 노릇은 안 했었지만 나름 스스로 뉘우치고 있는 것도 같고, 말년에 힘들게 사시는 아버지 외면하는 건 자기 성격상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이상 뭐라 하기가 그랬어요. 저 같아도 남편 같은 입장에 처해지면 혼란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래도 전 돈은 안 보냈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따져보면 유난히 마음 여린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약한 게 이해가 되긴 했어요.
어렸을 때 헤어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 연민이나 동정은 그렇다 쳐도 호기심은 들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당신 능력을 넘어서서까지 아버지 부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 뜻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는 말하지 않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동안 혼자 떠안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홀라당 가서 털어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기 버리고 도망간 시아버지께 돈을 갖다 바치고 있긴 해도 불륜보단 낫잖아요. 그 후로 남편도 별말 없었고 제가 남편에게 주원한 것도 있으니 남편이 알아서 능력껏 조절하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 차를 빌려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 차가 바꾼 지 얼마 안 된 외제차였거든요. 꼴에 모양새는 내고 싶었는지 아들 외제차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언제 돌려줄 거냐고 물어보면 대충 적당히 타다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시기는 알려주지도 않고 얼머부리는 겁니다. 솔직히 전 무조건 반대였는데 이번에도 남편은 정말 차가 급하게 필요하신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딱 한 번만 눈 감고 빌려드리자며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남편의 차는 시아버지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열불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빌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아버지는 하루 만에 술을 처먹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차 상태를 확인해보니 폐차 수준으로 찌그러져서 타고 있던 사람이 살아있긴 할까 싶은 정도였는데 현대의학의 힘인지 시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습니다. 막말로 운 좋게 가드레일만 들이받아서 망정이지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이라도 치였으면 어쩔 뻔했나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아버지 입원 중에 무사히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한다고 이런저런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했는데 거기서 시아버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기야 남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어라 술을 드셨는데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근데 본인 신장에 문제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갑자기 울면서 남편더러 신장을 이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염치 없지만 신장을 이식해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하나 이식해줘도 신장은 2개니까 문제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 정말 어이없고 소름이 끼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무리한 부탁이긴 해도 속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시아버지는 그걸 간파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남편 마음이 약해지게 수작을 부리는데 그대로 냅뒀다간 진짜 남편이 신장 하나 떼어준다고 말할까봐 무서워서 남편을 끌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남편한텐 죽어도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진짜 이식해준다고 할까봐요. 그렇게 소가리만 하다가 이대로는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정말 믿을 만한 친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시아버지 진짜 다른 가족이 없는 것 맞냐고 의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남편한테 그렇다고 듣기만 했고 남편도 똑같이 시아버지 말로만 전해들었을 텐데 그럼 결국 시아버지가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가 제 얘기를 종합해보면 시아버지가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 의뢰해서 연락 끊겼던 몇십 년간 뭐하고 살았는지 조사해보라고 하더군요. 만약 그 사이에 사채나 범죄처럼 이상한 일에 엮였던 사람이면 지금 저희 가족도 어떻게든 위험해질지 모른다면서요. 친구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정말로 시아버지가 그동안 뭐 하면서 지내왔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죠. 결국 친구가 알려준 흥신소로 가서 의뢰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다른 분이랑 이미 혼인관계에 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이에 갓 20을 넘긴 아들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은 시아버지가 잠깐 바람난 그 후로 쭉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때 바람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애까지나 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외롭게 사는 불쌍한 아버지인 척 남편에게 접근한 걸 생각하니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별거 중인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흥신소 사람이 아니라고, 주소지도 같고 결정적으로 어제까지 시아버지랑 혼인관계인 여자가 시아버지 병실에 방문했었다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멀쩡한 지 아들 두고 왜 저희 남편한테 신장이식까지 요구한 건지, 이미 버린 자식은 이용할 대로 이용하겠다 이건가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다 뒤엎을 기세로 당장 시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라고 시아버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을 떼어놓자 시아버지가 당황하면서 불쌍한 척 말하더군요. 내 하나뿐인 아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데 왜 뺏어가고 그러냐? 하나뿐인 아들 좋아하시네. 여보, 아버님 말 듣지 마. 신장이식도 당신이 해줄 필요 없어. 당신 말고 아들 하나 더 있어.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버리면서 도망친 후에 그 여자랑 살림 차려서 애가 벌써 성인이야. 아버님도 다른 아들한테 가서 이식해달라고 하세요. 왜 잘 살고 있는 저희 남편 앞에 나타나서 인생 망치려 하세요? 제가 사실을 폭로하니 시아버님은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을 보고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게? 태성아, 믿지 마라. 며느리가 너랑 나 이간질하려는 거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냥 흥신소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겠네. 남편은 자기 눈으로 존재를 몰랐던 이복 동생의 신상 정보와 자기 아버지의 가족 관계를 전부 파악한 후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노려본 후 병실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저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에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준 뒤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보면 몇십 년간 조용하다가 딱 봐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 자기를 다시 찾은 건데 그것도 못 알아차리고 진심인 줄 착각했다면서 자책하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그래도 아버지라고 시아버지에게 잘하려고 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괜히 저까지 남편이 불쌍해지고 짠해져서 코끝이 찡하더군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정말 쉴 새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댔어요. 남편더러 불효자라면서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냐고, 병원비는 어쩔 거냐고 아주 악을 쓰더군요. 그게 안 먹힌다는 걸 알고는 밤중이나 새벽에 갑자기 전화해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신장이 더 안 좋아져 정말 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끝까지 남편더러 이식해달라고 찡찡댔어요. 남편도 정말 정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떨어졌는지 전화에 대고 그렇게 안 좋아진 거면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죽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식을 아예 듣기도 싫었는지 번호도 차단하고 자기 번호도 바꾸더군요. 시어머님이랑 시누이는 끝까지 모르고 있어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얘기해봤자 거의 다 아물고 있는 상처 다시 벌어지게 하는 꼴이라 일단은 남편이랑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 흥신소에서 찾아준 시아버님 신상 정보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빈털터리의 신용불량자라던데 저희가 병원비 정산을 안 하고 나와서 어떻게 처리했을라나 모르겠네요. 뭐 알아서 했겠죠. 이제 저랑 남편이 신경 쓸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남남인 사이라 따로 문제될 게 없기도 하고요. 한동안 이 일로 남편도 저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둘이서 주말에 술 마시다 가끔 술안주거리로 얘기하는 정도예요. 새삼 겪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면 나았다고 다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 있는 입장에서 저는 제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려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